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평택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평택 보건소장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평택 보건소장 수달래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가운데서도 평택 시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승경 복지환경위원장님과 김순희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민수 보건사학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정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학영 안중보건지수장입니다. 일반화는 서면으로 가름하여 보고드리며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건사학과 소관 안중보건지소 권리입니다. 안중출장소 이전과 함께 안중보건지소를 보건소 규모로 증축하여 서부복지타운과 상호 연계한 보건복지 클러스터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중장기 계획으로 위치는 현 안중출장소 내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6,000제곱미터, 추정 소유 예산은 280억 정도로 건강체험관,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건립하여 시민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023년 건립에 대한 타당성과 기본 구산 용역을 실시하고 2025년도에 착공하여 2027년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인구 100만 시대를 대비하고 서부지역 발전과 함께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하여 서부지역 인구 증가에 맞춘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과 시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연구 용역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내부와 외부 환경에 맞는 공공성이 강화된 보건소 역할에 대하여 방향성 정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으로 2023년 1월 27일 지역보건의료심의 결과 원안 가결된 사항으로 2023년 2월 8일에 의회에 기보고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수립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중장기 계획으로 2024년부터는 연차별 시행결과와 시행계획을 수립 보고할 예정이며 2026년도에는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 연구 결과 중심으로 평택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시민의 건강 수준 고도화 목표로 지역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코로나19 안정적 관리로 건강 일상회입니다. 코로나19는 2020년 1월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 이후 3년간 7차례 유행을 거치며 지난해 4월에 1급에서 2급으로 지정되었고 현재는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유행 상황별 단계적 대응을 위하여 비상방역대책반을 이곤역책으로 운영 중이며 65세 이상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관리를 실시하고 코로나19 지정병상 1개소에 22기 병상, 자율입원 병상 6개소에 119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포함한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74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선별진료소에는 보건소 2개소, 의료기관 3개소를 운영 중이며 요양병원 등 간염 취약시설 관리를 위해 찾아가는 의료기동반을 운영, 주일에 PCR 검사 및 방역물품 지원으로 고위험군 중증화 예방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보건소 24시간 의료 대응 및 행정안내센터 운영으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였고 올초 중국발 입국자 976명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환자 수는 최근 3주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7월 17일 553명 발생하여 지난 1월 10일 이후 6개월 만에 최대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여름철에 에어컨 가동으로 인한 환기 부족, 6월 1일부터는 시행된 격리 공고 전환, 마스크 의무 해제가 원인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에 맞춰 방역 대응의 체계를 구축, 단계별 안전한 이행을 추진하고 간염 취약시설,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과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2024년 상반기 표본감시 간염병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6페이지 간염병 대응 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신속 대응반을 상시 가동하여 89종의 법정 간염병에 대해
신속 정확한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행 발생 감시를 위하여 약국 등 질병정보 모니터 기관 203개소, 표본 감시와 의료 관련 감염병 예방 관리 기관 8개소를 지정하여 감시 역량을 강화하고 평택시 감염병 대응 지역 협의체 운영으로 민간 협력 체계는 강화함은 물론 주한미군과 감염병 대응 공조 체계 유지, 역학조사관 3명 양성, 감염병 관리기관 3개소 지정으로 평택시 방역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환경 친화적 방역 사업 일환으로 동조기 민 해변기 모기 유행 구제 집중 방역 실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 등의 위생해충 포충기 889대를 운영하여 감염병 예방과 생활 불편을 최소화했습니다. 5월부터는 하정기 비상 방역 근무를 실시하고 방역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 소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평택시 신종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여 위기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하절기 비상 방역 체계 운영으로 신속한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10월에는 유관견이 참여하는 생물테러 대비 대응 모의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국가 예방접종 등 감염병 예방 사업입니다. 영유아 청소년 어르신 대상으로 국가 예방접종 의료기관 132개소, 코로나19 예방접종 의료기관 115개소를 지정, 무료로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안정하고 효과적인 안전접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성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결핵환자 56명, 잠복결핵 양성자 65명을 등록관리 치료 지원하였으며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HIV와 한센병 등 만성감염병 환자 의료비를 8만 6천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동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10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예방접종 추진으로 시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의약업소 관리 및 응급의료 안심기반 구축입니다. 의료유사업소와 의약품 판매업소 984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과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불법 의료행위와 무자격증 의약품 판매,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행위를 근절시키고 각종 재난과 응급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함께 협력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신속 대응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절 연휴기 주에는 당직의료원과 당목약국을 지정 운영하는 등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구급차 35대를 지도점검하였습니다. 약물 오남용과 마약류 관리를 위하여 마약류 취급업소 39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고 아울러 코로나19 취약한 요양병원 4개소를 대상으로 일일 상암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의료기관과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의료인 약사 등 보수교육 이수 여부도 확인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교육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의약업소 관리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학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응급 등 유사 상황 발생 시 대비하여 응급의료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10페이지 건강진입과 소강 건강생활 실천 환경 조성 강화입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하여 맞춤형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건강증진 사업으로 미취학 아동 대상 흡연 예방 교육 246개소,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건강체험 운영을 186개소에 6,550명 실시했고 방과후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비만 예방 사업을 추진하여 건강한 놀봄 놀이터 프로그램 4개소와 아토피 천심 안심학교 45개소를 지정하여 어린이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건강 취약계층 임산부와 영유아 642명에게 영양보충 식품을 지원하였고 금연 클리닉 운영과 금연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일상 속에서 건강생활 실천을 위하여 배다리 생태공원 내 야간 체조 프로그램을 4월부터 매주 3회 운영하고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만성질환 위험금을 대상으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초등학교 대상 치과 주치의 사업, 흡연 예방 교육과 홍보 강화 등 시민 건강 증진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903명 대상으로
스마트 앱과 AI 아이트 기술을 활용한 블루투스 혈압계, AI 스피커 등 디바이스와 모바일을 연동하여 비대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방문건강관리 간호사가 지역을 지정하여 건강 취약계층 5,310가구 대상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고혈압 당뇨 환자를 등록 관리하였습니다. 아울러 뇌병민 등 장애인 대상으로 특화된 노봇보행 재활 운동과 소그룹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암 환자와 희귀질환자 치료비를 등록을 지원하고 호스피스 웰다잉 문화 조성은 위탁사업 지원을 통해 사전연명 의향서 등록과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만성질환, 장애인, 외국인 등 건강 취약계층에 대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12페이지 모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행복출산 지원으로 출산 축하 지원구 905명, 경기도 산후조리비 833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58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난임 부부에게 체해수정과 인구 수정 시술비를 400건을 지원하였으며 임산부 건강관리 위해 건강상담과 산전 산후 우울증 선별검사, 고위험 임산비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모성과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 미숙아 선천성 이상화 의료비와 선천성 대상 이상 하나관리, 영유아 건강검진 정밀검사비, 저소득층 귀족이 조제분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출산 과정에 대한 지원 강화로 경제적 부담 완화와 출산 친화적 분위기 확산을 유도하고 산후조리원 등 지도점검 물론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 출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예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 390명을 등록 관리하였으며 자살 예방과 생명종주 문화 조성 사업으로 생애주기별 자살 예방 교육과 인식개선을 위한 정신건강 홍보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 기반 응급 대응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중증 정신질환과 아동 청소년 관리 사업으로 등록자에 대한 재활 프로그램, 직장인 정신건강 교육, 3당사 미배치 초등학교를 대한 프로그램을 42회 2,093명을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메타버스를 활용한 정신 예방 교육과 정신질환에 대한 상담 관리료, 맞춤형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메타버스를 활용한 일반 시민 상담을 활성화하여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없도록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맞춤형 치매 통합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선제적 치매 예방 관리로 만 60세 이상 어르신 1,605명에게 치매 조기 검진 및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했으며 경증 치매 환자 증상 악화와 가족 부담을 경감을 위해 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치매 환자 597명에게 치매 치료 관리비와 조언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환자 가족 지원으로 자조모의 힐링 프로그램 가족 카페 운영을 118회를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을 위하여 치매 파트너 89명을 양성하였고 치매 극복 선도단체 12기소를 지정하여 지역사회 치매 인식 개선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치매 고위험군 집중 관리와 맞춤형 사례 관리, 환자 가족 지원 프로그램 제공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안중보건지 소관 서부지역 건강지역 한마당 개최입니다. 올바른 건강정보 제공과 다양한 건강체험할 수 있도록 2023년 4월 20일 현아근리공원에서 서부지역 시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테마별 건강상담 부스를 12개를 운영하였습니다. 치매, 금연, 심혈관 관리, 간염병에 대한 정보 제공,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한마음 치매 극복 걷기 행사와 음악이 한가하는 힐링의 날을 운영하였습니다.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7%가 만족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도 어린이,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가 건강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보건소가 시민의 정신적 신체적 안녕을 통한 건강 증진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며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평택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관우 의원입니다. 늘 첫 서두가 정말 수고 많으시다라는 말씀을 듣고 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왜 수고가 너무 많으셔서 그런지 미소를 안 줘주시네. 우리 제일 지금 계속해서 안중에 있는 의원님도 그렇고 안중 보건소 건립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궁금해하셔요. 뭐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많은 뭐 시비 절차라든지 뭐 용역 절차라든지 있는데 그 시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은 그냥 이렇게 일반 건물에서 뚝딱뚝딱 져야 되는데 왜 아무것도 지금 안 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여기 나와 있지만 우리 업무보고를 통해서 진행 절차 뭐 아주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도 좀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지금 이제 우리가 2027년도 완공을 목적으로요. 지금 현재 2023년도에는 저번에 추경 때 6천만 원 이제 학술 용역비하고 기술 용역비 6천만 원을 해갖고요. 지금 이제 그 푸른 도시 사업소에다가 지금 우리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거기서 푸른 도시사에서 오케이가 떨어지면은 회계과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그렇게 하고요. 내년서부터는 이제 공유재산 관리 승인하고 경기도 투자 심사 해갖고 2027년도까지 준공할 예정이고요. 시민과의 대화 때도 시장님이 그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그 안중보건지소 건립에 대해서 여러 차례 시민들에게 많은 것을 알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뭐이 공공공 주물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 준공 시점이 많이 틀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뭐 우리 본 청사부터 시작해 갖고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이런 보건소에 대한 부분은 정말 그 2027년도에 꼭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좀 빨라지면 빨라졌지 늦춰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을 가지고 우리 소장님도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우리 감염병 지금 코로나19 말고 유행을 하는 그런 감염병이 좀 있나요? 지금 우리가 보면 해마다 이거 거진 시태인데요. 우리나라 지금 평택시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게 지금 수두하고 그다음에 CR이하고 항생적 내균, 그다음에 이제 결핵, 유행성 이한 성종, 시형 감염 순으로 해서 해마다 5가지 감염병은 항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평택시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항상 그 순서가 이렇게 감염병 발생 건수가 그 정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건 잘 아셨고 지금 제일 궁금한 게 아직도 코로나19에 대한 감염병이 주춤세로 보였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상당히 주변에서 많이 그 코로나 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태 조사를 지금 꾸준히 하고 계시겠죠.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발표하고 있고요. 월요일 날이 그 1월 16일 이후 최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평택시가 555명, 전국적으로 지금 3만 명이 지금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신문에 보니까 일본하고 이제 그 미국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이제 증가 추세로 나와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요일 날이 7월 17일 날, 1월 16일이고 최대 확진자가 나왔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건소에서는 코로나 업무 대응은 예전과 같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피곤하더라도 이왕 우리가 이제 12월 달까지 마무리 잘 하라고 정리하면서 일단은 시민들이 편의를 위해서 끝까지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평택 시민 한 사람으로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직도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그때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더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1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역 건강조사 현황을 보게 되니까 2021년도까지는 꾸준히 한 자료가 있는데 23년도께 이게 이제 이게 5월 30일자로 업무보고 해놓은 바람에 이게 자료가 못 들어갔는데요. 2022년도에는 지금 자료가 41.9% 걷기 신청률이 좀 많이 좋아졌고요. 이제 비만율도 34.5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만 떨어졌네. 예, 근데 다만 이제 죄송하지만 흡연율이 22.4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평택시는 개발 지역이 있기 때문에 또 삼성 근로자도 많이 있고 다른 데도 근로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흡연하신 분이 좀 이제 많이 증가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에 이런 근로 필요들이 많이 있는 예. 직업인상 특성상 예. 그런 부분은 좀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우리 시민의 좀 건강을 위해서 흡연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방지에 대한 금연에 대한 역할을 좀 더 우리 보건소에도 좀 많이 좀 치우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우리 배달의 생태공원의 야간 체조 교실 운영을 19회로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참여 인원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우리가 지금 한 100명 정도 모였었는데요. 이제 날씨가 더우니까 이제 맨 나중에는 이제 5, 60명이 정도 모였었는데 우리가 7월 7일까지 이제 상반기 그 배달의 생태공원 야간 체조를 마무리했고요. 8월 28일서부터 11월 중순까지 이제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럼 총 몇 회 정도 운영할 계획이세요? 그러니까 주 3회, 주 3회? 예, 주 3회고 예, 하는 겁니다. 이런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참여 인원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실은 이 개인 강사들이 와서 어디 초등학교에서도 하는 부분들을 좀 봤어요. 그때도 그 주민들이 엄청 참여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좀 주관을 해서 이런 부분은 지역적으로 좀 활동을 더 하셨더라도 예, 많이 알겠습니다. 장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평택하고 송탄보건소 유튜브 홍보 채널 운영을 한다는데 49건이라고 좀 적시하고 오셨는데 이거 어떻게 운영을?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송탄보건소 시절에 보건소 특수 사업으로 유튜브 홍보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까지 우리가 그 유튜브에 상영된 게 229 종류별로 229이고요. 이거는 이제 직원들이 직접 제작해서 이제 거진 다 이제 올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나 학부모들한테 여러 가지 이제 유관단체에서 홍보를 해서 뭐 고혈압 당뇨라든가 걷기가 좋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냥 아토피 천식 예방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홍보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 우리 13페이지 한번 보면 정말 우리가 시대에 반영하듯이 자살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증가 추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 평택시에서는 이 자살 예방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거에 대한 프로그램 같은 걸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 우리가 부탁드립니다. 평택보건소 정신건강 보건 주센터는 중증 장애에 이르는 주 3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저번에 이제 의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갖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너무 이제 방문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올해서부터 비대면으로 메타버스를 활용한 상담도 하고 있고 아로마 테라피 그다음에 정신질환 유족자 모임 그라든가 상담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배치 초등학교가 지금 우리 정신 상담사가 미취학 기계가 지금 21개호가 평택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 신청을 받아갖고 지금 5개 교회에 대해서 이제 3개월 동안 프로그램을 해서 정신질환자가 이제 발생했을 적에는 보건소에서 이제 관리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했던 행복한 유해나이 프로그램을 했고 청소년하고 중장년자는 행복 지킴이 양성 교육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직장 기업체 같은 데가 나가서 자살이라든가 정신교육, 가스공사 같은 데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올해는 이제 어울림공원 평택의 어울림공원에서 부동산 분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캠페인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적에 자살자가 발생했을 때 병원에 연결해서
가족 같은 경우 트라우마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후에 그 상담 관리도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제 김명수 의원님이 우리한테 이제 그 5개년 계획 발표한 것처럼 우리 2027년도까지 자살률을 27년도까지 지금 26.4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 정책이 27년도까지 18.2명 정도로 해결해서 보건소에서는 앞으로는 사업을 하는 게 자살 예방하고 정신 건강 증진 사업, 사회가 급격히 발달하기 때문에 청소년이라든가 그런 노인 우울증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심리적인 거나 정신적인 거나 그런 상담을 통해서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혹시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자살 예방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시민들에게 혜택이 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분에 대한 메타버스 활용을 통해서 우리 등록자 관리라든지 일반 시민들에 대한 상담 활성화 이런 부분은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대할 필요가 좀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위원장님 전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최선장 의원님. 네, 최순자 의원입니다. ICT 기술을 접목해서 이제 비대면 그 보건의료 서비스를 하기 위한 이제 계획 수립을 하신다고 이렇게 4페이지 보면 돼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방금 이제 우리 소장님께서도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여러 가지 상담도 하고 이제 의료 서비스도 이제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급격하게 이제 변화 앞에서 이제 이런 보건 의료가 이제 좀 많이 이런 것이 이제 앞으로는 더 확대될 거로 보여지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방향 제시가 돼 있는 건지 계획 수립을 하신다고나 했지. 네, 우리가 여기 그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추진해서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네, 7월달에 보니까 네, 이제 중장기 계획으로 했어요. 해서 네. 우리가 사실은 이때까지는 취약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증진 사업을 했었는데요. 앞으로 발전 방향이 전 시민 대상으로 이제 건강증진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지금 이제 그 법이 개정이 되면은 그 평택보건소나 안전보건소 이전할 적에 그 플랫폼을 구축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로봇 재활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모바일 헬스케어, AI IoT 어린신 사업, 그다음에 이제 올해 용역을 해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는 우리가 이번에 그 지역보건의료계에서 연구실에서 할 적에 추진 전략을 3개월 해갖고 중점 과제가 9개 해서 세부 과제 21개를 해갖고 4차 산업하고 연계해서 여러 가지를 지금 사업을 구성할 거고요. 가장 큰 문제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중이나 평택보건소에 전 시민 대상으로 해는 건강증진 사업에서 플랫폼을 구축해서 언제 어디서나 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그다음에 평택시에 어떠한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환자가 이제 그 하면은 통계학적으로 낸다 그러면은 그분을 대상으로 해서 걷기 신천율이 얕다 그러면은 걷기 신천율이라든가 그런 걸 제공을 많이 하는 거고, 만약에 비만하고 이제 당뇨하고 고혈압 환자가 나면 당뇨 표준화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AI IoT를 해서 걷기 그 미션을 줘서 이 고혈압 당뇨를 예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지금 연구 용역 중이고요. 아니, 연구 용역은 끝나고 이제 앞으로는 실전 과제를 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예. 그 맞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건 의료 서비스를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조금 전에도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노인 우울증이나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노인 우울증으로 가다 보면 이제 고독사가 되고 예.
또한 무엇보다도 이제 청소년들이나 뭐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이제 그 우리가 급격하게 이제 변화되면서 운둔형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 청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러한 분들에 대한 어떤 예방적인 차원을 굉장히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하고 이들에 대한 어떤 좀 그 계획이 좀 세워져야지 되겠다. 그러려면 이분들에 대한 실태 조사도 좀 있어야 되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방향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노인 우울증에게서 우리가 방문간호사를 통해서 경로당하고 방문할 적에 우울증 검사를 해서 네, 노인분들이 네, 이제 병원- 대체적으로 많이 돼 있는데 청년 같은 경우가 보니까 청년도 지금 그렇게 하고 그 있습니다. 운둔형이, 왜냐하면 이제 우리 평택으로 보면 이제 삼성도 있고 그래서 또 다양하게 이제 젊은층들이 많이 이제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직장이 제대로 되지 않고 나의 이제 의지대로 되지 않다 보면은 그 운동량이 차차 좀 이게 청년층에서는 얘기하기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정신적인 건강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대비도 하고 또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실태 조사도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제 그 방안책이나 아니면 구체적인 계획을 좀 묻고 있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지금 저기 이제 청년들이 이제 많이 있고 19세에서 34세 대상으로 청년 마인드 해갖고요, 메타버스를 위해서 상담도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초등학생 그 1학년에도 정서 행동 검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이제 학교 교육청에서 한 다음에 이제 고용이 발생 시에는 우리 보건소로 의뢰하면은 우리 정신 상담사들이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보건소까지 찾아오는 분은 그래도 건강한 건데 이제 은둔형들이 예. 제일 이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메타버스를 활용한 우리가 이제 홍보를 하게 돼서 많이 이제 그 프로그램 운영하고 상담도 지금 관리를 그러한 어떤 그 사례는 있었나요? 그런 사례는 아직 우리가 이제 하반기서부터 5월달서부터는 그 메타버스를 활용한 정신 상담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전화로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 관리해서 우리가 상담도 해주고 있고, 뭐 하루에 한 뭐 10건 내지 20건 정도 많이 전화가 많이 와서 우리 직원들이 그 유선으로 상담을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건소에 이제 비공식적으로 행사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서 그분들이 이제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좀 특별히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알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그 새로운 이제 감염증이 이제 어떤 그 기후 위기나 여러 가지 현상으로 인해서 좀 빨리 이제 좀 올 수도 있을 거라고 되어지거든요.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대응이나 그거에 대한 어떤 준비는 하고 있는지 좀. 지금 이제 그 알다시피 2023년도에 2003년도는 사스고요. 사스, 2009년도는 신종플루고 네, 2015년 메르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예. 지금 6년에서 이제 4년으로 당겨지는데요. 지금 네, 우리 계속 앞당겨지는 것 직원들이 지금 그 보건소뿐만 아니라 관련 실과, 유관기과까지 포함한 지금 매뉴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아마 12월 달까지는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네, 그러한 매뉴얼이 그거 나오면은 저기 의원들한테 네. 이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별히 저희 평택에는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굉장히 자살률이 높습니다. 그거에 대한 우리 무엇보다도 이제 또 예방이 이제 필요한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중장기적 이제 계획이 이제 필요할 것이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이러한 전체적인 우리 자살한 그 분들의 어떤 데이터나 그러한 베이스가 구축이 돼 있는 건가요? 지금 통계 자료는 다 돼 있고요. 네네. 여기 4페이지에 그럼 보면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이러이러한 자살로 인해서 파악이 됐다고 한다면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맞춰서 또 예방 예, 교육도 맞습니다. 많이 이제 예,
필요하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이제 그 교육이 많이 조금 더 확산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또 많이 프로그램들을 확산하고 거기에 대해 이제 또 참여하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보면요, 그 4페이지에 보면은 여기 그 지역보건 의료 계획에 4년 중장기 계획하고 연차별 계획을 지금 해마다 우리가 수립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이번에 지역보건 의료 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게 자살하고 정신질환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분석을 해서 그다음에 그 맞춤형 그렇죠. 그 그게 자살 예방 사업을 지금 네네.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카카오 밴드에다가 청년들을 위해서 홍보, 그다음에 영화관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기업체를 나가서 정신건강 교육, 자살 예방 교육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이라면 초등학교에는 정서행동 특성 검사 여러 가지 하고, 청년들에 대해서 19세 3세 청년 마인드를 해갖고 메타버스를 위한 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만성질환자는 주간 보건소에서 주간 주 3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보건소에서 방문 못하는 정신질환자들에게서 과거 방문해서 상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이제 직장으로도 찾아가서 예, 교육을 하고 있나요? 예.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평택의 모든 어떤 기업체에서 찾아가서 그 교육하는 곳이 한 어느 정도나 됐나요? 우리가 상당 이제 같은 그거는 이제 강제를 했었고 신청을 해서 받는 건데 신청을 해야 돼서 하는 한국가스공사하고요. 그다음에 저기 험프리하고 그다음에 굿모닝 병원도 이제 그 간호사들을 모집해서 공문을 예. 보내고 거기에 대해서 예. 이제 신청하는 기업체만 이제 그다음에 하는 걸로. 그다음에 주공 4단지 그 아파트 취약계층 사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 운동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청만 받기에는 너무 기업체들이 이제 그 사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신청이 또 못할 수 있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뭐 좀 기업체들하고 교류를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생각도 예. 드는데. 한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이제 호스피스 및 일다인 문화 조성을 위해서 이제 민간 위탁을 주셨거든요. 근데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가 등록이 이제 813건이면 813명이라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게 언제 생겼는데 지금 현재 813명으로 등록이 돼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올해 실적이고요. 누계 실적은 5,876명입니다. 2019년부터 2019년부터 예. 지금까지 5,876명이 876명. 예. 되는 얘기인 거죠. 이것도 조금 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우리가 또 이런 것들도 뭐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좀 알려주고, 예.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등록이 우리가 좀 많이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호스피스에 대해서 어느 병원에 지금 현재 하고 있나요? 지정을 해서 하고 있는 데가 지금 있나요? 이제 그 호스피스 저기 시청의 그 동문에 그 저기 이제 성세 요양병원이 그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요양병원이었었거든요. 근데 우리한테 변경 신고를 해서 이제 암 환자를 주로 이제 병원에서 이제 큰 병원에서 이제 치료받고 요양할 데가 없으니까 성세 요양원에서 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박예병원이 지금 이제 수사벌 지역에다 건물을 건립할 적에 거기서 이제 호스피스 병동을 이제 어느 정도 유지할 병동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이제 그 여러 차례 미팅을 해서 그 상치모하고 여러 가지 미팅을 해서 우리가 호스피스 병동을 유지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박예병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은 호스피스 병동이 많이 설치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민간 위탁으로 인해서 이제 웰다잉이나 웰라이프에 대한 어떤 교육이 많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거기서 이제 우리가 민간 보조로 1억 1천만 원씩 1년에 보조하기 때문에 네. 거기서 자원봉사자 교육이라든가 그러니까 호스피스 교육이나 아니면 웰다잉 이런 것들을 교육을 많이 하고 호스피스 교육도 거기에서 해서 네. 이제 많이 배출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러한 이제 병원에서 이제 봉사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아직 조금 이제 병동이 없어서 그러는지 뭐지만 이제 굿모닝 병원에서
전체적으로 하다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좀 저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좀 민관 위탁에 얘기를 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위탁을 주고 교육 사업을 하고 그들이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이제 어떤 그 봉사나 기여할 수 있는 연계 같은 거를 좀 할 수 있도록 그곳에 이제 좀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예,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선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어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순희 의원님? 김명숙 의원님?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지역 보건의료 계획을 작년에 이제 연구 용역을 하셔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하시고 이제 재정립 결과 보고가 이제 7월에 있습니다.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재정립 결과 보고서를 저희들한테도 좀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의회에 2월 8일 날 의회 보고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주신 거 그 내용인데요. 이제 별로 변한 게 없습니까? 예, 그거는 뭐냐면은 그 우리가 4차 산업에 네. 대해서만 포함된 거 일부만 그걸 떼내서 다시 연구한 거라 여기에 다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가되거나 가감된 예, 거는 없다는 예,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2월 달에 예. 이제 묶어가지고 주신 자료를 예, 봤고요. 예. 제8기 지역의료보건 계획의 그 9개의 추진과제하고 21개 세부과제로 작성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9개의 추진과제를 좀 한 번만 더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9개의 추진과제요. 저기 9개 추진과제가 지역 거점 공공의료형 확충, 감염병 예방 대응 역량 강화, 공중보건 위기 대응 거버넌스 구축 운영,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강화, 혁신 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 관련, 만성질환 예방 사업,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 건강 취약계층 건강 돌봄 서비스 강화, 자살 예방과 정신건강진 사업 강화입니다. 다른 거는 좀 알겠는데 혁신 기술에 관련된 부분은 네. 어떻게 접근을 좀 우리가 하시고 지금 이제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그 코로나 이전에는 대면 사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이제 평택 보건소가 코로나 때문에 그 시민들에게 이제 그 건강 서비스를 제공을 못하고 있다가 우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먼저 시작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하고 AI, IoT 어르신 건강화 사업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로봇 재활 사업 이런 거가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도 이제 유튜브를 활용한 그 주민 홍보 그거를 메타버스 그 우리가 맨 처음에 그렇게 시작한 거고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앞으로는 그 어떻게 하면은 시민들에게 건강 서비스를 제공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보면은 항상 보면은 취약계층으로 대상으로 해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거 중장기 계획으로 전 시민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 앞으로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해갖고 아까도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법이 개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평택 보건소나 송탄 보건소에다가 전 인구에 이제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병원의 동의를 받고 본인한테 동의를 받아서 우리가 이제 플랫폼을 구축해서 평택시의 시민들이 가장 건강이 문제되는 건강에 대해서 문제가 만약에 고혈압, 당뇨가 문제가 되면은 고혈압 표준화 교육을 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뭐 걷기 10km이 적다 그러면은 걷기 10km를 할 수 있는 사업을 이제 구상을 해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4차 산업하고 연계해서 이런 사업을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전국에서 처음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어떤 현장에서 대입을 해보니까 예상치 않은 것들이 이제 또 발견이 될 수도 있고 한데 처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무게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잘 진행을 해주시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메타버스나 뭐 여러 가지 그 사항들이 젊은 층한테는 굉장히 친숙한데 나이 드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우리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접근이 쉽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신종 감염병 그 데이터를 중장기 계획 수립을 5월 달에 한 거는 알고 계시죠? 현 정부에서 5월 11일 날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계획을 중장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0대 핵심 과제를 세웠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역학조사관들에 대한 그 배치 비율을 높이겠다든지 아니면은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규모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비상 동원 체계를 구축한다든지 여러 가지 안들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9월, 10월이 되면 내년 이제 계획들을 세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제적으로 아까 이제 저희들이 핵심 그 혁신 기술을 가지고 하신 것처럼 선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선은 이제 정립이 되어 있고 이것들이 이제 시행이 될 건데 지금 현재 저희 평택에는 역학조사관이 몇 분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인구 10만 한 명씩 해갖고 7명이 구축되어 있고요. 우리 직원 한 명이 이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그 서울에 가서 모임을 하고 네네, 있고요.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이제 매뉴얼 구상이라든가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대책.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12월 달까지 그 이제 매뉴얼을 지금 그 평택시만이 그 매뉴얼을 제작해서 그 유관기관하고 관련 부서에다가 한 분씩 다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신종 감염병이 발생했을 적에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 네. 대책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평택 같은 경우는 아주 그런 쪽에는 좀 안 좋은 건데도 아주 선제적으로 또 저희 지역에서 파급이 되고 사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조금 다른 시도보다는 조금 더 앞서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했는데 참여를 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 의료 체계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오게 되면 또 하반기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뭐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조금 도움을 드리자면 다른 데에서는 방문 의료 사업단들이 속속 발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뭐 은둔형이라든지 아니면은 불편해서 본인이 어떤 의료 체계에 접근이 쉽지 않은 분들은 방문 의료 사업단들이 민내에서 관에서 주도가 아니고 민에서 하셔가지고 지금 시범적으로들 많이 하고 계세요. 이런 부분도 저희들 그 보건소에서 주관을 좀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도 살펴보시면 관에서 다 못하는 것들이 민에서 자발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좀 걱정되는 부분이라 좀 말씀을 드리는데 보건의료 데이터 범위가 확대되는 거는 알고 계시죠? 이것도 이제 올해 시행이 돼서 개정이 지금 이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개정이 될 겁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거 아까 조그맣게 말씀하신 바이오 산업에 예, 대한 예. 부분입니다. 이 플랫폼 부분은. 구축하는 거 그거 말고요. 이 부분하고 이제 연계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아까 그거는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는 신종 감염병에 대한 부분이고요. 예. 요거는 이제 보건의료 이 부분이 아니고 기존에 갖고 있는 우리 질병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를 정확하게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맞아요.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맞는데 이 데이터를 이제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제 우리 각 지자체에서 제출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 문제점들이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을 좀 더 잘 관리 감독을 해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게끔 자료 제공을 정부에 할 때는 개인정보 노출을 최대한 좀 막아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그 건강증진 개발원에서 지침서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보셨습니까? 이게 한 3년 전에 내려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작년 업무 보고 받을 때도 이런 유사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이런 그 지침서 제작 배포한 것 같은 경우에들은 좀 지침서로 평상시에 잘 활용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건강도시 정책자료집입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2030년까지 해가지고 자료집을 발간을 한 거고요. 이미 다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8기를 계획을 이미 했기 때문에 하면서 아까 제가 여쭤본 것처럼 세부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세부과제, 21개 세부과제 이런 부분들을 잘 녹여내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큰 타이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서서 의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4페이지. 지금 이제 맞춤형 치매 통합관리 체계에 대해서 쭉 이제 자료를 주셨는데 이게 이제 5월달 자료이기 때문에 올 5월까지 이제 통계낸 자료인데요. 치매 추정 환자 수하고 지금 등록 관리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조금 좁혀 나가실 건지에 대한 계획을 조금 말씀을 해주십시오. 치매 환자 추정수가 이제 그 7.1%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 나머지 분들은 그 병원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이 이제 주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우리가 보건소에서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경증 치매 환자를 주로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그러면 등록 관리할 수가 없고 이제 그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입원하신 분들은 그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관리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경증 치매 환자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치매 추정 환자 수가 작년보다 한 36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이제 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이제 중증 과제에도 들어가 있지만 지금 자살이나 아니면은 그 치매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뭐 금연 같은 경우에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늘을 수밖에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늘었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관리 감독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을 줄여 나가는 거에 대해서 제일 많이 고민을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시는 일에 대한 어려운 점이나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또 저희 의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는 거하고는 그래도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만 더 좀 말씀을 드릴게요. 11페이지. 이 자료를요. 지금 전반적으로 자료는 거의 뭐 특별하게 바뀌는 거 외에는 신규 사업 외에는 자료가 비슷하다는 건 아는데 작년 자료처럼 총괄적 현황을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작년에는 총괄적 그 자료를 지표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비교가 한눈에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하고 당뇨만 주셨습니다. 작년엔 전체를 다 주셨어요. 거기에다가 순위까지 주셨습니다. 1, 2, 3, 4 순위까지. 그런데 이번 자료는 너무 간단하게 지금 고혈압하고 당뇨만 올라왔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분을 찾으려면 저희들이 또 자료 요구를 해야든지 이렇게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자료를 보기에 그리고 다른 지표도 궁금하거든요. 고혈압이나 당뇨 외에도 그래서 그런 자료도 좀 같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민간 위탁을 지금 재위탁을 작년에 24년도까지 주신 거죠. 예, 맞습니다. 22년도, 예, 예. 23, 24 이렇게 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민간 위탁하는 데는 뭐 문제 있는 부분은 없는 거죠? 특별한 거 사항은 없고요. 이게 뭐 그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한 거니까. 그렇죠.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가 이제 그 민간 위탁한다 그래서 이게 자부심이 없으면 이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알다시피 그 분이 너무 열심히 하셔갖고 우리 뭐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우리한테 카톡이 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하시고 사명감이 없으면 예. 사실은 굉장히 힘든 예, 겁니다. 예. 그래서 대상자가 좀 재위탁을 하겠다고 많이 예. 나서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에 있어서는 제가 여쭤본 취지는 고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조금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실 거라고 또 믿습니다. 예.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다음에 힘들어서 이 사업 못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사실 굉장히 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뭐 예산뿐만이 아니라 뭐 주말에도
전화가 카톡이 올 정도면 사항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네.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많은 일을 하시고 계시고 저희들이 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다방면 부분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전문가적인 의견을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 업무가 업무이니만큼 선제적으로 중앙부처나 아니면은 외국의 사례를 적극 검토하고 우리 평택시에 이입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짧게나마 제 의견을 말씀드렸다는 부분 다시 한번 뭐 결례가 안 됐으면 싶다는 생각도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명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순희 의원님 없으시고요. 아까 인사는 드렸지만 우리 안중보건지소장님 영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네, 막중한 업무가 많으실 텐데 많은 수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장님, 우리 무엇보다도 제가 생각하는 감염병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후 변화도 많이 일어나고 해서 아까도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감염병이 많이 발생이 될 것 같고 해서 우리 감염병 그 대응 지역협의체를 운영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맞습니다. 지역협의체가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아니 뭐 소방서하고요, 보건소하고 이제 응급의료기관하고, 그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경기도청에 참석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기 31개 시군을 다 참석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서 이제 그 소방서하고 이제 병의원, 보건소, 소방서도 양 송탄보건소, 평택보건소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니까 우리 평택만 예, 같이 예, 평택만 하고 주한미군 한라인이 운영되고 있는데 예? 주한미군과 한라인이 그 감염병에 대해서 있습니다. 예, 한라인이 운영된다고 하셨어요. 예. 거기에 뭐 운영상에 지금 뭐 주고받은 것들은 혹시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간염병 환자가 발생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생물테러 탄저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발생했을 적에 우리하고 서로 연계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락 환자 발생했을 때든가 그런 거 했을 적에 우리가 한라인 구축해서 언제든지 소통하고 있고요. 여기 보고한 것처럼 이제 10월달에 생물테러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는 뭐 군부대하고 경찰서, 병원, 보건소, 그다음에 저기 이제 그 K50나 K6도 해갖고 뭐 생물테러 훈련할 적에 뭐 특이사항은 없는 거네요. 예, 특별하게. 예. 그리고 우리 그 홈페이지에 감염병 소식 배너가 신설이 됐다고 했는데 예. 우리 평택시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예, 거죠? 맞습니다. 이것도 이제 다른 시군에는 없는데요. 우리 평택에만 이제 감염병의 이제 종류라든가 발생 현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 예방이라는 거에도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피제나 토시가 배부가 되고 있는데 어디로 배부가 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거 우리 평택보건소에서는 읍면동으로 배부했는데 읍면동으로. 농가가구만 12,000가구 정도 주고 농가. 있습니다. 예, 농가가구만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연불악 쪽으로. 예. 자연불악의 그 방역 차량이 좀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자주 볼 수가 있어요. 예. 용역으로 하는 거죠? 몇 대 검증이?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보건소에서는 그 저기 취약 지역 쓰레기 매립장하고 그 하천 주변에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읍면동에서 지금 방역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별도로 하는 예, 겁니다. 읍면동에서 예, 방역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상반기 동안 우리 소장님 민원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평택보건소 직원분들도 소장님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뭐 좋은 일 하셨나 봐요.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네.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요. 말씀 전해달랍니다. 예, 뭐 저는 누군지 고맙습니다. 모르겠어요. 예. 하여튼 의원님들 지적사항이나 제안사항이 있는 건 업무에 적극적으로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좀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반기 이제 업무부가 끝나가는데요. 이 업무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칠까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 보건소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